그래서 장사 진짜 잘하는 고수들은 그냥 내가 가진 노하우를 전수창업이라는 형태로 판매를 하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돈을 지불하고 이 브랜드를 타이틀을 걸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거기 때문에 내 말대로 신메뉴를 만들 수도 없고 할인을 해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본사는 장점도 많지만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잘할 자신이 없어요. 이럴 때 나온 대안이 바로 전수 창업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외식업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매출이 안 나와서 업종 변경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혹은 새로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을 위해 전수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수 창업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미지가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수 창업을 하게 되면 저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전수 창업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으시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살포시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 생활업종 신규 창업자 수가 57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0.2% 정도 상승한 수치라고 하고요. 경기가 계속 안 좋고 매년 폐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덩달아 뭐가 늘어나느냐? 프랜차이즈가 늘어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24년에 등록된 것만 12,000여 개 정도 됩니다. 본사가 12,000여 개라는 건 매장은 뭐 각 본사마다 최소 10개씩만 있어도 뭐 12만 개, 120만 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 본사들이 서로 나를 창업하라고 광고도 하고 박람회도 나가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인스타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좋은 아이템 없나 하다가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도 노출된 그 브랜드에 가서 상담을 받고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이제 이러한 창업과 프랜차이즈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저는 창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프랜차이즈를 권유를 합니다. 단 프랜차이즈를 해서 큰 돈을 번다라는 개념보다 내가 아직 장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 프랜차이즈를 장사를 배우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창업을 하고 거기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나중에 독립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프랜차이즈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리스크가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심 있는 프랜차이즈 혹은 뭐 카페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창업 비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집기류, 홍보비, 주방기기, 마케팅 비용 이렇게 세부적으로 항목이 쭉 나와 있어요. 브랜드마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빼도 될 것 같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항목이 있을 수는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제 임의대로 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모여서 가격이 적게는 몇천, 많게는 몇억까지 들여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내 매장을 팔고 나왔을 때 권리금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뭐 1, 2년 후에 혹은 2, 3년 후에 권리금은 커녕 그냥 나오기도 힘든 게 솔직히 현실이긴 합니다. 프랜차이즈의 두 번째 리스크는 수익성이 낮다라는 점이죠. 프랜차이즈라는 건 나를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어떠한 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와 그리고 그 브랜드를 통해서 팔 수 있는 뭐 각종 소스, 뭐 원재료 혹은 물품, 뭐 냅킨 혹은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가맹점에 판매를 해서 회사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들을 본사랑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고매출을 올리는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는 가맹점 사장님들이 어느 정도 장사의 노하우가 쌓이면 간판을 갈아엎거나 혹은 팔고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매출이 높아도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의 리스크 세 번째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좀 저조하고 혹은 단골 고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 신메뉴를 만들려고 하고 프로모션을 하려고 합니다. 혹은 뭐 유니폼을 바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새로운 포스터들을 만들고 싶긴 한데 이런 것들도 다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돈을 지불하고 이 브랜드를 타이틀을 걸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거기 때문에 내 말대로 신메뉴를 만들 수도 없고 할인을 해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이처럼
저처럼 프랜차이즈 본사는 장점도 많지만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잘할 자신이 없어요. 이럴 때 나온 대안이 바로 전수 창업이라는 거죠. 전수 창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랜차이즈에서 알려주지 않는 장사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가가 자금이 좀 빠방하게 있으면 전문가들을 모셔서 메뉴를 만들고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인테리어를 잘해서 광고도 잘하고 이래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프랜차이즈 본사로 키울 수는 있죠. 하지만 전수 창업을 하는 꽤 많은 경우의 매장들은 이미 동네에서 맛집으로 혹은 매출로 방구 좀 끼는 이런 매장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이나 장사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내공이 상당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프랜차이즈 등록을 못하고 그냥 전수 창업만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직영점 운영도 해야 되고 정보 공개서 등록해야 되고 계약서도 뭐 공정위에 등록해야 되고 교육 매뉴얼 만들어야 되고 브랜드 매뉴얼 뭐 시각 자료 그다음에 소스 만들어서 OEM 공장에 위탁해야 되고 그걸 배송할 물류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이게 너무 어렵고 귀찮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장사는 잘 되는데 프랜차이즈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사 진짜 잘하는 고수들은 내가 가진 노하우를 전수 창업이라는 형태로 판매를 하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수 창업의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일단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전수 창업을 해주려는 사람이나 전수 창업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수 창업을 해주는 입장에선 사무실 필요 없죠, 공장 필요 없죠, 물류 시스템 필요 없죠. 딱히 전수 창업 마케팅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수 창업은 이제 부르는 게 값이에요. 흥정도 가능하고 잘만 하면 내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본사와 갈등이 있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보통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의무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죠. 막상 계약해서 운영을 하는데 본사랑 안 맞아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폐업하면 내 손해고 그렇다고 갑자기 브랜드 내리고 유사업종으로 오픈을 하면 또 제재받고 그래서 이제 본사가 갑질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전수 창업은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초기에 레시피 전수받고 운영 방식 전수받고 그리고 내 매장을 운영하다가 전수 창업을 해주신 분이랑 안 맞는다? 그럼 연락 안 하면 됩니다. 신메뉴를 출시한다, 내가 이런 프로모션을 한다, 이런 마케팅을 한다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충분히 장사 노하우 배우고 레시피도 배우고 운영 방식도 배우고 독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독립하면 됩니다. 본사에 아무런 허가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장사를 배운다라는 개념으로 전수 창업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꼭 전수 창업을 좋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전수 창업을 해주시는 분들도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수를 해줘야 되는지를 몰라요. 레시피만 해줘도 되는지 레시피를 해주고 오픈했을 때 가서 내가 같이 도와주기를 해야 되는지 마케팅도 좀 해줘야 되는지 공사는 내가 얼마 정도 관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수 창업을 해주는 입장에서 야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받는 입장에서 야 이것도 안 해줘? 이렇게 하면서 분쟁의 소지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시스템이 안 잡혀 있긴 하지만 계약이고 사업이다 보니까 분쟁이 생길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없는 전수 창업을 고를 때는 꼭 몇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매장의 레시피나 그리고 매장 운영 방식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수 창업을 해주는 곳에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레시피만 전수해주고 말 건지 레시피랑 운영 방식을 어느 정도 전수를 해줄 건지 레시피랑 운영 방식과 그리고 매장 초기 공사 인테리어까지 관여를 할 건지 혹은 일정 부분의 마케팅까지 관여를 할 건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오픈하고 나서 뭐 가오픈 기간에 와서 같이 손님을 응대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교육을 해줄 건지 이런 것들만 협의되면 전수 창업은 분명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런 프로세스들이 잘 잡혀 있는 전수 창업을 하면 분명히 프랜차이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고민해 보시면서 전수 창업은 왠지 전문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건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특히나 큰 회사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시스템이 잘 잡혀 있는 것들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수 창업도 이런 시스템이 잘 잡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프랜차이즈 창업이 맞는 분도 계시고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게 맞는 분도 계시고 전수 창업이 맞는 분도 분명히 계시지만 프랜차이즈는 뭐 조직 운영, 계약, 유통 시스템 이런 시스템 관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릴 것 같고 전수 창업은 조용히 깔끔하게 내 스타일대로 사업하고 싶지만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전수 창업이 훌륭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수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프랜차이즈, 전수 창업, 개인 창업
뭐 다점포 창업, 뭐 무인 점포 창업 이런 것들 중에서 내 인생 스타일에 맞는 방식이 뭔지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또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